정반합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 제한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원인은 너무나 잘 아실테니 생략하고요. 차별화된 분석을 지향하는 정반합TV는 지금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WTO 제소를 불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일본은 포괄적 수출 허가라는 기존의 혜택, 즉 화이트국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뿐이지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에 가면 돈 많은 자산가는 VIP룸에서 대기도 없이 바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반 고객들은 번호표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아예 거래를 금지하면 소송도 걸 수 있지만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혜택만 안 주겠다는데 이걸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제소가 받아들여진다 한들 몇 년은 기다려야 결정이 날 문제인데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업계에서 이미 초과 삼간 다 타고 배상 판결 받아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널리는 아니지만 약간은 알려진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부분이 거의 놓치신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의 명분을 이들 세 품목이 반도체 등의 제조에도 사용되지만 군수물자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군수물자 제조 가능성을 명분으로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의 잠재적인 적성국으로 분류될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수출권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본 언론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일본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표현입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우방국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이 이들 세 품목을 수출 제한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지장을 주겠지만 일본 역시 수요처의 상실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매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작년에 140조 원이 넘는 반도체를 수출했지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이들 세 품목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출한 금액은 대략 리지스트 120억엔, 에칭가스는 27억엔, 불화폴리이미드는 152억엔, 즉 100엔당 1087원으로 환산하면 하나로 대략 리지스트 1300억원, 에칭가스 300억원, 불화폴리이미드 1650억원에 불과합니다. 연간으로 다시 환산하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리지스트 연 5200억원, 에칭가스 연 1200억원, 불화폴리이미드는 연 6000억원입니다. 다 합쳐봤자 겨우 1조가 좀 넘는 금액이고 한국 수출 비중이 86%로 절대적이라는 에칭가스는 고작 1200억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 한국 수출이 정면 중단되더라도 일본 기업의 매출 손실은 1조 2천억원 수준이고 이들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부담없이 배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것도 최대치로 잡았고 2018년 기준으로는 이들 세 품목에 대한 수출액은 연간 4,500억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 세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전혀 사지 못한다면 상상 이상의 국가적 재난이 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소재에 불과할 뿐이지만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이고 대체 가능품을 찾는다 한들 초고순도의 일본 소재를 쓰지 않고는 반도체 퀄리티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죠. 아직도 대만의 나냐는 D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개인 PC라면 몰라도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서버에서 대만 나냐의 D램을 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의 초고순도 소재가 매출 규모는 극히 미약하지만 반도체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대체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언론은 설마 그럴리가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더니 지금은 이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많이 전망하는데요. 일본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나온 말이 아니죠.
이미 올 초부터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실시할 거라는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죠.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은 내려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미 충분히 잴 건 다 재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번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대일 외교를 원하는 지지층의 이탈을 각오하고서라도 일본의 저자세로 나오고 타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시장 수요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포함된 리지스트는 일반 포토 리지스트가 아니라 차세대 노광 장비인 EUV, 즉 극자외선형 포토 리지스트입니다. 즉 기존 D램과 낸드 공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 중인 파운드리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EUV용 포토 리지스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 대만 TSMC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브라 폴리이미드는 OLED 디스플레이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OLED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생산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에칭가스의 경우 반도체 세정에 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메모리 생산 능력에 차질이 생기면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마이크론이 감산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비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웨이퍼 투입 속도만 줄인 것이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또한 우리는 일본의 엘피다가 망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엘피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이크론이 인수해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으로 사명만 변경된 것이고 여전히 D램 생산을 하고 있어 일본에게도 D램 공급 확대를 노릴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GM대우가 잘 팔리면 우리 경제에도 좋은 것처럼요.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재고는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특히 세계적으로 5개의 업체가 군웅할고 있는 낸드 플래시는 미친듯이 설비 경쟁을 벌여 이미 한참 과포화 상태입니다. 일본의 새 품목 수출 규제가 전면 금지가 아니고 속도 조절 차원의 규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공경에 처하게 하면서 세계적으로는 메모리 공급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버 시장에선 이미 낸드와 D램의 장점을 겸비한 인텔의 옵테인 D3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D램의 수요를 일부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속도 조절 방식의 수출 규제가 전체 메모리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즉 결국 잘 마무리될 거라는 언론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냉철하게 봤을 때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정관합TV가 내린 이런 냉정한 분석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항 등을 체크하면서 내린 판단인데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를 각성시키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투사 선조들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본을 계속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경제력과 국력을 능가하는 선진국을 만드는 그 길을 원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보다 엄중하게 현 상황을 판단하고 선거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진정한 우리의 국익과 부국강병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지인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